네, 모닝쇼의 최종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전일시장 특징 이슈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이틀 연속 올랐고요. 맞아요. 네. 코스닥 시장은 3일 연속. 결국은 지난주로 따지면 수요일 날이 저점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의 관심이 지난주 같은 경우 후반에 들어올수록 이제 국채 수익률의 안정을 좀 찾으면서 네. 경제 지표 쪽으로 관심이 확실하게 좀 쏠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그런 모습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지난주 네.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마지막 시장도 그렇게 움직임이 전개됐고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그렇죠. 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거죠. 이런 어떤 예.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확실하게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안착하면서 3,040까지 올라왔고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수요일 날 939까지 내려왔었는데 956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네. 확실하게 이제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를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추가적으로 올랐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연기금 주식 확대 방안 자체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결론은 안 났잖아요. 그렇죠. 아직. 결론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연기가 됐죠. 그렇죠. 선거 이후에 4월 7일 날 이후에 재확대 논의를 논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의 이제 국내 시장에 뭐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겠지만은 약간 그런 어떤 부분들도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시장에 긍정적 작용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수급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상승률도 1% 가까이 상승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은 상승률이 코스피에 훨씬 못 미쳤거든요. 0.2%밖에 네. 못 올랐는데 코스피가 1% 올랐던 부분 자체는 6일 만에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수가 유입됐다. 오랜만에 수급적인 그렇죠. 요인이군요. 2천억 이상 예. 각각 3천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오래간만에 코스피 지수의 강세를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업종으로 따지면 HMM이 포함된 운수창고 업종이 6% 정도 급등을 했고요. 해운주 잘 갑니다. 페노션이라든가 대한해운까지 올랐으니까. 네. 그다음에 SK텔레콤이 급등을 하면서 지배우주 개편 관련해서 5% 넘게 상승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와 관련된 종목들 현대건설기계는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두산 바켓이라든가 DY 파워를 중심으로 관련 종목 상승을 4% 넘게. 운용님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철강 금속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2.7% 정도. 이것도 동국제강이 좀 많이 떴어요.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주요 섹터별로 상승률 상위 종목도 잠깐 점검을 해보면 네. 조선주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이 2조 8천억 규모의 사장 단일 규모로서는 최대 수주가 나오면서 한국조선해양도 한 11%까지 떴는데 한국조선이 한 6,300 정도 수주했거든요. 네. 삼성중공업의 수주는 월등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목간유 자체는 왜 그런가요?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재무 내용 자체가 안 좋고 적자입니다. 이제 그랬던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 수주 자체가 컨테이너 쪽인데 요즘 네. 수혜주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분자 컨테이너 잡거든요.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HMM 주가가 좀 많이 떴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컨테이너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또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수혜주나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 부각된 HMM 주가가 장중에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네. HMM 주가가 보니까 9일 연속 무려 50% 넘게 단기간에 떴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해운 운임 가격은 지금 약세입니다. 5주 연속 돌아섰군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수혜주나 사고 때문에 운임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들어가면 좀 안 되겠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은 워낙 그렇죠. 운임 가격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이지 그렇군요. 추경비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동국제강이 철강업종 중에서 많이 떴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관심주였죠? 그렇죠. 대한제강 때문에 관심종 원래들었던 종목인데 어제 지난주 많이 떴던 이유 자체가 조선주 수주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국제강 하게 되면 조선용 후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군요. 많지가 않습니다. 후판 사업을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쪽에 두산 바켓이 다른 것들 올라갈 때 못 갔거든요. 여기다 이제 미국 쪽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얘기 자체가 지금 다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예. 두산 바켓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진성 TC와 함께 상승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시멘트 주식들이 연일 급등입니다. 이것도 인프라 쪽이에요. 그렇죠. 인프라 쪽이고 국내 건설 경기 수요 회복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7년 만에 네.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올해 추진이 좀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쌍용량이라든가
성신양의 삼표 시멘트, 특히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가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쪽에 추진하겠다. 이거 소식 크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었죠. 맞아요. SK 하이닉스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서 SK와 더불어서 SK텔레콤이 주가가 급등을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게임주들이 돌아가면서 강세입니다. 그렇군요. 유메이드는 아마 미래 전설인가요? 뭐 네. 4가 좀 나오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뭐 W 게임즈라든가 베스파라든가 그다음에 게임비라든가 데오 시스터즈. 그렇죠. NC 소프트라든가 뭐 넷마블이나 종목들이 못 가는 구간 쪽에서 네. 요즘 시장 자체가 특징이 그래요. 어. 선도 종목들 1등주는 쉬고 2등, 3등주 후발주들이 가는 장세가 특징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지수가 못 가는 거니까.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 쪽에서는 HFR, 그다음에 폴더폰 쪽에 제가 관심 가자고 얘기하고 네, 있는 맞아요. 쪽인데 예. 제가 언급하고 있는 KH바트는 추천거리고 있지만은 파인테크닉스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폴더폰 관련 종목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반영 됐나요?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이? 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양한 낙제들이 현재 시장에 많이 반영이 좀 됐다. 네, 맞아요. 시간은 주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난주 파월 의장이 페이퍼링도 조건이었지만 언급이 나왔어요. 그죠. 그게 시장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였는데. 그렇죠. 근데 네.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아, 영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를 얘기하면서 앨런 재무장관이죠. 세금 얘기도 했잖아요. 세금 얘기도 했어요. 증세 부분. 다 근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어. 다 악재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어떤 인권 문제를 둘러싼 그런 부분 자체도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럼 투자 심리가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다양한 악재들이 반영이 좀 되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가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악재는 다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악재 예, 내성은 충분히 반영이 좀 됐다. 미국의 부채 수익률도 안정을 좀 찾고 있는 쪽이고 현재 S&P 500 빅스 지수가 지금 18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게 공포 지수죠. 공포 지수가 예. 작년 팬데믹 1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안전자산보다는 서서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 시장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또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네. 국내 시장 자체는 이미 3,000포인트 아래에서 저점을 지난주에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3,000포인트를 조내는 하방 지지를 경고가 하면서 바로 급등 나가지는 않겠지만은 네.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가능성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아직은 박스코인이라 좀 봐야 되겠죠. 3,000에서 3,100 정도. 그렇죠. 그렇지만 충분히 단계적으로 그 저점을 상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략으로 따진다면 연기금의 주식 비중 확대 부분 자체가 4월 7일 이후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아,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여전히 부진할 것 같습니다. 대신 예금 투자가들은 약간 긍정적인 시각이 좀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가총액 종목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략으로 따지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우위고요. 그렇죠? 가치. 가치주, 경기와 관련된 가치주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고 그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중성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특히 중성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감사 보고서라든가 사업 보고서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마저 이제 추천하는 기업들이 이게 있겠지만 거의 다 넘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예. 불확성이 다 해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사업 보고서라든가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좀 됐으면 그렇죠.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이제 불확성 해소가 좀 돼서 갈 거고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결국 관심은 이슈와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종목 장세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로 본다 하더라면 이번 주에 이슈 자체는 30일 날 있을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법이 발표가 된다는 그게 쪽이거든요. 한 4조 달러. 4조 달러. 3조에서 4조 달러 예,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하죠. 관련 관심이 철강, 건설기계, 친환경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철강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어요. 아, 이미 반영되고 있군요. US트리 약 11% 떴고요. 그다음에 뉴코가 8% 가까이 좀 떴습니다. 건설기계 쪽 캐터필라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지난 주말에 퍼스트 솔라든가 캐네디안 솔라 종목들이 5% 6%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군요. 이런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5% 반도체 가깝게? 쪽에 당연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반도체 칩을 사야 되느냐, 장비를 사야 되느냐. 근데 둘 다 좋았잖아요. 지금. 좋은데 근데 현재 삼성전자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상대적으로 인텔 투자에 피해 주거든요. 그렇죠. 인텔이 강력한 그 라이벌이 생겨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이 미국 쪽에서 혹한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가동 중지가 되면서 실적이
약간 하향 조정된 네, 부분도 네. 있어요. 상대적으로 가기는 가겠지만은 그렇군요. 시장의 관심 자체는 AMAT가 신고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텔 투자와 관련된 비메모리 쪽의 투자와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 장비.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이러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좀 종목별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종목별로 국내 시장 자체는 조금 전에 코스피 쪽은 가치주 중심의 네.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국내 쪽과 관련된 소재라든가 산업재 쪽이 주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과 관련된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좀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밸류에이션도 좀 준비를 했는데 곁들여서 보도록 하죠. 오늘 총 4종목이 되겠고 우선 AS 쪽으로 2종목 가고 오셨어요. 예, 일단 오늘장 관심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이슈를 좀 잡았고요. 네. 31일 날 피츠버그에서 바이든 정부가 연설을 한다고 하거든요. 공식적 그때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법을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할 거는 전망인데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네. 알려진 내용인데 일단은 핵심 자체가 도로라든가 5G와 관련된 통신과 관련된 낙후된 인프라 쪽의 투자가 주가 좀 될 것 같고 네. 여기다 바이든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관련된 친환경 투자도 언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이나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다른 쪽에 뭐 교육과 관련된 인적 자원 지원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도 발표가 좀 되겠지만 주식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여기에 포커스 잡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이제 지난 주말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의 보리스 총리와 네.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중국을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팀을 짜고 있는 네. 거군요. 근데 중국이 이제 1대1로를 2013년도에 기구를 좀 만들면서 동북아라든가 쪽에 유럽까지 확대하려고 전개 정책을 그렇죠.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해 가지고 미국 주도의 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관련 섹터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철강이라도 건설기계 이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과거에 보니까 뭐 인프라 이제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떴는데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그다음에 2016년도 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인프라 투자가 이슈가 됐는데 네. 관련 것들 거의 1년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관련 길군요. 종목들이. 국내도 이제 미리 보시면 철강이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많이 올랐어요. 이미 3월달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3월달 들어서 올라왔는데 여전히 네. 지난 주말까지 미국 시장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쪽인데 네. 이게 철강이라든가 건설기계가 핵심일 거고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니까 함께 그렇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상대적으로 되는데 덜 올랐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쪽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철강이라도 건설기계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보고 싶고요. 네, 종목으로 제가 가볼까요? 관련 종목들은 제가 이제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좀 미리 언급해 드렸더라고요. DY 파워는 건설기계 쪽에 이제 핵심으로 이제 올려 드렸던 종목인데 이 시간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맞아요. 2월 21일 날 추천해 드렸더라고요. 그랬죠. 예. 그때 주가가 14,000원인데 지난 주말에 19,400원까지 갔어요. 원래 제가 목표 주가를 18,000원 제시해 드렸었는데 더 올려야죠. 훨씬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또 여전히 표를 보시다시피 굴삭기 관련 종목 중에서 PR이 8배밖에 안 됩니다. 가장 저평가. 쌉니다. 또 회사가 굴삭기 유압 실린더 자체가 각 지역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국, 국내 쪽에 골고루 긍정적이네요. 거래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22,000원 이상까지 23,400원까지는 기업 내용으로 가지 않겠는가. 네. 추가 매수는 18,000원대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좀 보고요. 18,500원 정도 목표 네. 주가는 24,000원, 손절은 16,800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제가 3월 15일 날 CS 윈드를 언급해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추천주에 잠깐 빠졌다가 지금 10%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게 뭐 핵심 종목이거든요. 그렇군요. 핵심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수급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타 목표 주가 9만 원 정도 잡아드렸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73,500 정도를 좀 보시고 목표 주가 9만 원 정도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73,0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 가격을 68,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은요? 관심 종목은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2종목을 좀 추가로 좀 뽑아봤는데요. 그렇군요. CS 베어링입니다. 여기도 풍력이네요. CS 윈드가 2018년도 인수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뽑은 이유 자체가 네. 미국이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회사는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90%입니다. 거래처 특히 그쪽이군요. 제너럴 일렉트릭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정부의 풍력 시장 확대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G라고 CS 베어링이라고 베어링. 보시면 될 예. 것 같고요. 회사가 이제 실적의 급성장을 이유 자체가 베트남의 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올해 인증이 거의 마무리가 좀 됨에 따라 가지고 네. 이 부분 자체가
지위를 포함해가지고 매출처가 지금 다변화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여기다 또 CS 윈드가 대규모 수주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가가 좀 못 올랐습니다. 3만 1,000원대 정도에서 행보하고 있는 쪽인데 3만 1,500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올해 1월 달에 4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3만 6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한 전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손절은요? 손절 가격은 2만 9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그다음에 종목입니까? 하나 솔루션인데요. 이것도 하나 태양 솔루션인데 쪽이네요. 이사는 이제 실적 플러스 최근에 종목 주가 못 갔던 이유 자체가 유상증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상증자 물량이 3월 18일 날 다 출회가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지금 2,500억 정도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네. 아마 분기 최대 시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예상치가 1,800대에서 지금 1,998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좋게 나올 것 같고요. 네. 실적 좋게 나온 부분 자체가 태양광 사업 부분은 2분기부터 좋아지는데 예사 주력 제품인 PVC라든가 PE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지금 최저치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동 소득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네. 화학 케미칼 부분이 상반기 때 실적 주도를 할 거고 앞으로는 예사가 태양광 부분에 대한 실적 성장이 크게 성장하지 않겠는가. 네. 특히 예사는 이제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주택과 상업용 쪽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그런 게 신재생 때 있나요? 1위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정책이 나온다 한다면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유상증자 신주 물량 상장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는 한 5만 5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종목 중에서 AS 두 종목 그리고 신규 종목이 두 개입니다. CS 베어링 가격 전략 도와드립니다. 풍력 관련돼 있고요. 매수 가격 31,600원 그리고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9,000원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하나솔루션입니다. 매수가 48,000원,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 4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 운용역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